뭐요? 깼다! 안기령! 떨어져! 안기령! 떨어져! 계엄으로 국민과 전쟁하는 정권. 밤 10시 30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도대체 노동당은 언제 저걸 알아서 어느 인쇄소를 가서 안귀령이는 저 와중에 풀 메이크업을 하고 왔다. 그 와중에 한동훈은 가발까지 쓰고 왔습니다.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의원들 지시를 국회의원들을요? 예. 우리 사무총장께서는 빳빳한 투표지, 다시 접은 것들이 회복되는 이런 투표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부산 전체에 사전투표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볼 수도 없습니다. 뒤로 간 거는 볼 수도 없고 여기 와야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시간이 여기는 지금 1시간 넘게 7시 59분에 멈춰서 가지도 않습니다. 친일 청산을 못하고 그 친일 세력들이 이점령군하고 이렇게 합작을 해가지고 다시 그 지배체를 그대로 유지했지 않습니까?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고 삼성이 잘 살아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들도 잘 삽니다. 정치인 중에 이재명 구속하라고 얘기한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이재명 빼고. On April 4th,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o dismiss President Yoon Suk Yeol from office.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I possess neither the power nor the ability to overturn this decision. However, regarding such an illogical and unreasonable ruling, I wanted to share the truth with all of you. Thank you.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 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 사유에 뇌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근거도 없습니다. Then what was all that noise in the media about labeling him the ringleader of an insurrection right after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내란숙의 피의자가 국군 통수권을 가져도 되나요? 가져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물으시는 건가요? 내란숙의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통령이 환한 미소로 주먹을 쥐고 손을 흔들며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내란을 지시한 사람은 경호를 받으며 집으로 돌아갔고 지시받은 사람들만 모두 옥중에 남게 됐습니다. If it wasn't an insurrection, on what grounds? Did the National Assembly impeach the president on the basis of having no intent to defend the Constitution?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Is that why the Constitutional Court recommended withdrawing the charges of insurrection? 자칫 이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 위반 사실관계로서 다룸으로써 또한 주장함으로써 헌법재판의 성격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것이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What evidence is there to suggest that this misuse of authority, which could be said to have caused administrative paralysis, did not realistically lead to a serious crisis situation at the time of the martial law declaration in this case? 청구인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2023년 2월 6일부터 2024년 12월 6일까지 약 22개월의 기간 동안 총 29차례의 탄핵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동안 29번 줄탄핵을 하는 과정에 국민 세금이 얼마가 쓰였는지 아십니까? 4억 6,024만 원이 쓰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변호사 선임, 국회를 대리할 변호인단 선임에 들어갈 건데요. 29명 탄핵하는 동안 한 명도 지금 인용 판정 못 받았는데 야권 성향의 변호인단들에게 모든 다 국민 세금이 갔다. 지금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야당이 4조 1천억 원을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야당이 단독으로 감액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여당은
국가 마비 예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번에 여야 간 대치가 극심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민주당이 전례 없이 대통령실 특활비 등을 영원으로 전액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사정기관 압박에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검찰이 매년 써오던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 전액을 사용하지 못하게 관련 비용을 법사위에서 모두 다 삭감해버린 겁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제의 요구 등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 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Issues can be addressed through methods such as impeachment trials or requests for reconsideration. The moment an impeachment is filed, even if the official has done nothing wrong, public servants at the ministerial level have their duties suspended for 6 months, resulting in administrative paralysis. 국민의힘은 오늘 이진숙 위원장 직무복귀가 결정되자 172일간 방통위 업무에 공백을 발생시킨 주범은 민주당이라고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임명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Impeachment trials are the solution. During that time, the suspended officials aren't allowed to work, yet taxpayers' money is still used to pay their salaries. On top of that, the impeached individuals have to cover their legal defense costs. 탄핵소추가 된 직후에 2달 동안 각각 1,356만 원 정도를 받으셨고 그 이후에도 매달 1,300만 원가량의 월급을 수령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께서 MBC 경영자 시절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본인도 받은 1,300여만 원의 월급을 뱉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노총 노조가 파업으로 나간 것은 자발적으로 회사에서 맡은 업무를 내팽개치고 나간 불법성 파업이었고 저는 제가 자발적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저는 일을 하고 싶었지만 국회에 의해서 탄핵을 당한 것입니다. If opposition parties abuse their impeachment power maliciously for political purposes to protect their own interests, does that still constitute a legitimate exercise of their authority?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 TF가 이르면 내일 이른바 비위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합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어미준, 강백신 검사 등이 대상입니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지금 만약 나도 그냥 사건 처리를 미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 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미 저는 3달 가까이 직무가 정지되었고 제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주변에 많은 가족, 동료, 지인들은 저를 걱정하며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제 직무 집행에 어떠한 위협함도 없기에 당당하다고 자부하나 시간이 흐를수록 사랑하는 이들에게 심려를 끼친 것 같아 괴로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22대 국회가 탄핵 정국으로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하면서 민주당은 다른 수사나 제대로 하라면서 반격했습니다. 사법을 방해하는 것이고 절차를 방해하고 지연해서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방탄 탄핵입니다.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No deliberation took place? Shouldn't judges make rulings based on the law? What exactly constitutes the standard for deliberation? Is there any provision in the Martial Law Act requiring the consent of cabinet members? If the quorum is met and the formalities are followed, does that not qualify as a deliberative process? Was the authority not granted to the president, elected by the people, so he could assess crises and take emergency measures when necessary?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 중에 찬성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다 반대하고 걱정했습니다. 총리님의 입장은 뭐였습니까? 저도 역시 걱정하고 반대했습니다. 반대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반대 사유는 대한민국 경제 그리고 대외 신인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국민들의 수용성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반대하셨는데 왜 못 막으셨습니까?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무회의의 심의라는 게 의견을 조정하는 것이지 최종 결정을 하는 의결이 아니어서 그랬습니까?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Access to the National Assembly was restricted for members of parliament. Then how is it that all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managed to safely enter the building? 거기 육문 쪽이 낮아요. 한 1m 한 40 정도 담이더라고요. 거기 육문에서 계엄 해제하기 전에 이준석 의원을 거기서 이제 봤어요. 근데 거기 보좌관이 여기 이준석 의원이에요. 빨리 들어가게 해주세요. 막 그러면서 소리를 막 지르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빨리 들어가세요. 막 들어가야 됩니다. 이 사람 집어넣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이준석 의원이 하는 말이 조용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얼마나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국회의원인데 뭘 조용히 하라는 거야? 얼른 넘어가야지. 이랬는데 정문에서 호통치는 영상도 있고 뭐 그렇다는데 정치인들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야.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불체포 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There was an order to remove them. Given the testimonies and evidence provided by Kwak Jong-kun and Hong Jae-won, wouldn't it be reasonable to consider them as instances of coercion, fabrication, or falsehood?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특수전 사령관의 폭로와 관련한 저희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의 해당 폭로는 계엄 직후 국민들이 이 사태를 판단하는 하나의 단서가 됐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이기도 합니다. 곽 전 사령관이 계엄이 해제된 뒤 이튿날 밤 지인에게 복잡한 심경을 털어놓는 전화통화 육성을 입수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유튜브에 출연하기 전날 밤으로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의원들 지시를. 국회의원들을요? 예. 내가 참 할 말은 무지하게 많은데 누구는 나한테 양심선언을 하라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냐.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하라는데. 명령에 죽고 사는 군인이 무슨 양심선언이냐는 지인에게 곽 전 사령관은 사정을 다 알면서도 자신을 내란죄로 엮으려 한다고 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얘들이 다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뭐 내란죄로 엮겠단다. 속사정이 많은데 지금은 아무도 내 말을 안 듣는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계엄 해제 이튿날 지인과의 통화에서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털어놓으며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참 말도 꺼내기 조심스러운데 내가 솔직히 내가 지금 가진 게 한 개도 없다. 나중에 어려우면 좀 도와줘. 난 지금 애들 아들내미 딸내미 지금 어떻게 먹고 살게 할지 나 그것도 걱정이다. 왜 안 타? 염치가 없다. 앞으로 좀 어렵긴 어려울 것 같은데 내가 변호사는 고등학교 동기하고 후배들을 통해서 좀 해달라고 그랬어. 통화 닷새 뒤 국회에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은 점심 식사 후 대기실로 찾아온 민주당 인사들로부터 변호사 소개 제안을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처럼 이 메모가 중요한 부분에 있어 가치를 갖는 증거가 될 수라고는 당시로서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메모가요. 나중에 정확하게 사람 이름이 기재된 세 번째, 네 번째 메모로 갔다고 하는 것은 거의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단백질 덩어리가 사람으로 진화했다는 것보다도 훨씬 더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예인영 방첩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받아 적은 것이 아니라 전 신의 계시를 받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회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위 소속인 여당 의원들이 공개한 CCTV입니다.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밤 국가정보원 본청 주변과 내부를 촬영한 겁니다. CCTV에 기록된 시각으로 밤 10시 58분이 지날 무렵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통화하면서 국정원 본청 로비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어 건물 안쪽으로 사라집니다.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게서 체포명단을 전화로 들은 시각은 밤 11시 6분이었고 메모 작성 장소는 국정원장 관사 근처의 공터라고 진술했습니다.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여유 있게 적었던 부분이 아니라 당시 국정원장 관사 입구에 있는 공터였기 때문에 서서 제 포켓에 있던
메모지에다 막 적었었습니다. 하지만 홍 전 차장이 메모를 작성했다는 시각 전에 이미 건물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공터에서 메모를 작성했다는 진술은 거짓이란 게 애초부터 어두운 야외에서 적어서 알아보기 어려웠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서 설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동안 박선원 의원이 메모장에 썼던 그런 필체가 있었습니다. 한 매체가 국과수에서 문서감정실, 여기서만 35년 동안 일했던 전문가한테 의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전문가의 답은 홍장원 메모 속의 필체와 박선원 의원의 평소 필체가 동일한 필적으로 추정된다라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Attempts to verify the whereabouts of the representatives. Is this based on confirmed facts or merely on testimonies and false reports? 1.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2. 조국, 양정철, 김어준 체포되어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하여 구출하는 신용을 하다 도주한다. 한동훈 대표실에 군인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런 영상이 또 돌고 있습니다. 체포조가 한동훈 당대표실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문을 여니까 쏟아져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저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왜 한동훈 대표도 체포를 하겠다는 거죠? 230대로 시작하는 호수, 국민의힘만 적혀져 있는 명패, 그리고 패문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문 뒤에 계엄군이 있어요. 이재명 한동훈 체포 움직임 CCTV로 확인, 그리고 한동훈은 놀랐는지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쏟아지는 기사들, 이렇게 한파들과 좌파들은 계엄군이 국민의힘 당대표실에 몰래 침투했다가 한동훈을 체포하려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12월 3일 비상계엄이 터진 다음날 기사를 하나 보면 기자도 강제로 끌어낸 계엄군, 간발차 국회 의결지엔 감사 경례도, 12월 4일 00시 30분경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복도 앞에는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났고 소리가 들리는 곳을 찾아서 문을 열어보니까 계엄군이 진입해 있었다. 바로 이 사진이에요. 설명을 보면 한동훈 당대표실이 아니라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실, 거기다가 230대로 시작하는 호수 기억하시죠? 당시 한동훈 당대표실은 243호, 명패에도 당대표 비서실이라고 명확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군이 빈 사무실을 통해서 국회에 들어간 이 영상을 주작해가지고 국민의힘 당대표 사무실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주작을 한 거예요. 좌측으로? 좌측? 군이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시체를 담는 종이관 대량 구매를 타진하고 시신을 임시 보관하는 영현백은 3,000개 넘게 실제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엔 전직 대통령은 물론 정치인과 판사 등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비상계엄 직후 이들을 수거해 사살하려 한 계획으로 보이는데요. 공교롭게도 군은 계엄 몇 달 전 시신을 임시 보관하는 영현백을 대량으로 사들이고 종이로 만든 관 구매도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시체 가방 보도가 허위로 판명났다고 합니다. 군이 계엄 때문에 민간인 사망자가 다수 발생할 걸 염두에 두고 시신 가방을 준비했다라고 이제 MBC가 선동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 근거가 뭐냐면요, 시기상 입증했다고 합니다. 계엄이 끝나고 11일 날 이거를 지금 받은 거잖아요. 계엄이 끝난 뒤에 계엄을 준비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2022년에 구매 지침이 세워졌고 지난 5월 달에 입찰 공고 내고 6월 달에 업체하고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계엄 준비했던 거냐 이 말이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이 시신 가방을 구매할 계획이 원래 있었던 거라고.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He deployed troops for political purposes. What could he possibly achieve with only 280 soldiers and without live ammunition? At that time, countless groups were gathering in an instant. Who was supposed to protect and manage them?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전날 밤에 이게 SBS 화면이거든요. 좌측 하단에 그 흰색이랑 빨간색을 보면 저기에 뭐라고 써있냐. 저 노동당의 현수막 계엄으로 국민과 전쟁하는 정권 윤석열을 당장 끌어내리자. 여러분들 밤 10시 30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도대체 노동당은 언제 저걸 알아서 어느 인쇄소를 가서 저렇게 칼라 인쇄를 했습니까? 빨간색, 흰색, 검정색 다 사용했죠. 3도 인쇄까지 하고 노동당에 뭐 인쇄소가 있습니까? 무려 190명이 들어갔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국민의힘 18명을 빼면 민주당 등등이 172명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172명이 다 서울 지역구예요? 경기도 지역구입니까?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라도 지역구가 많아요. 30분 사이에 전국에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 172명이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안귀령이가 지역구가 강북구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얘기 듣어. 안귀령이는 저 와중에 풀 메이크업을 하고 왔다. 참고로 안귀령이는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원외 인사인데 헤어 드라이도 했네. 가죽 자켓을 입고. 더 웃긴 건 한동훈이야. 그 와중에 한동훈은 가발까지 쓰고 왔습니다.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He made soldiers confront ordinary citizens. 일단 들어오는 걸 막아야겠다. 생명의 위협을 안 느꼈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다른 시민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죠. Does this appear as if the soldiers were threatening the citizens? 기자들 때려! 경찰들 기자들 때려! 이게 뭐예요? 뭐요? 깼다! 안기령! 떨어져! 안기령! 떨어져! 움직이지 마! 부끄럽지도 않냐? 와, 안기령 위원장님. 부끄럽지도 않냐고! Did the martial law troops point their guns at the people? Was there even an attempt to threaten them? 혼자 있던 기자를 끌고 가며 눌러서 제압하고 뒤에서 케이블 타이로 포박하려 했던 CCTV 영상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피해를 입는 시민의 모습이 담긴 영상까지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진짜 계엄군이 민간인을 때려잡은 것 같지? 계엄 당시 기자가 국회 내부에 있는 계엄군을 촬영해서 제지당하고 저항이 심한 기자를 통제한 후 찍은 영상을 지우고 귀가시켰어? 이게 정확한 사실이야. 체포도 아니고 폭행도 아니고 상해도 없었지. 해당 영상은 오히려 계엄군이 얼마나 통제된 행동을 했는지 보여주는 사례고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으면 다 죽었을 거란 좌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야. 그런데 마치 시민을 때리고 체포한 것처럼 방송한 JTBC와 MBC. 팩트는 숨기고 프레임을 만들어 논란을 키우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어.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 가나요 보겠습니다. What law exactly did he violate? Martial law is a highly sovereign act of governance and an exclusive authority of the president. 김대중 대통령 2000년도 6.25 여기서도 무슨 소리인지 잘 안 들립니다. 좀 4억 5천만 달러의 돈을 북한에 송금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제가 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통치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치행위라고 해서 처벌 안 했습니다.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심사를 자제한다.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판해라.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 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Obstructed constitutional authority and undermined democracy?
Wasn't it the National Assembly that abused its power to incapacitate the government and paralyze state affairs? 나와서 헌법재판소에서 사실 줄탄핵, 줄기각이 당했고 8건.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와중에 민주당이 결국 최상목 대통령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안인데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를 무시하였으며 Disregards the governance structure established by the Constitution? Was it that so-called great Constitution that created an unchecked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nd a judicial cartel? 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겸임하는 것이 60년 관례로 내려오고 있는데 선관위가 감사를 받은 적이 없는데 자꾸 아빠 찬스 하니까 감사원이 그러면 한번 제대로 감사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13년부터 이 이전에는 또 얼마나 많았는지 솔직히 알 수는 없는 거예요. 2013년으로 끊어서 요 이후에 채용된 거는 모두 전수조사를 한번 해본 거예요. 의혹이 자꾸 불거지니까. 그 한 10년 동안 중앙에서 124차례, 지방에서 167차례의 경력 채용이 있었는데 봤더니 거기서만 1200여 건의 규정이 위반됐더라는 겁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의 선관위 감찰을 권한 침해로 결론 내렸습니다. 결국 헌재와 대법원이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또다시 보호하고 나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Who exactly is ignoring the law, weaponizing it, and politicizing it?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건데 실제로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에는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숨기고 불법 수사를 자행했다면서 윤 대통령 구속을 둘러싼 적법성 논란에 불을 붙이는 모습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국조특위 마지막 청문회에서 여당은 공수처의 영장 쇼핑 논란을 파고들었습니다. 중앙지법에 영장 청구한 적 없다고 한 공수처 답변을 추궁했는데 오동훈 공수처장 실무자의 착오였다면서도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Violates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Who exactly has suffered due to martial law, economic and diplomatic instability, extreme measures?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습니다.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 채무가 66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습니다. Have politicians ever taken responsibility for the damage and chaos caused by real estate policies, COVID-19 quarantine measures, and populist policies like the $250 relief funds, which have led to the collapse of livelihoods and the economy? 오는 16일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에서 헬스장과 노래방 등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한 영업 금지 조치가 완화될지 주목됩니다.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거리두기 조치가 장기화하고 형평성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업종을 불문하고 곳곳에서 폭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사업주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집단 소송까지 강행했습니다.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을 해제하고 자정까지 영업을 허용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젠 방역당국의 일방적 통보가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협의하자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왜 저희에게 현실적인 문제를 논의하지 않고 본인의 의지대로 소통을 하지 않는 그런 정부가 되시려고 하십니까?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자 지난주 정부가 추가로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요. 최근 3년 동안 이런 규제가 20개 넘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난 정권보다 2배 가까이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이른바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이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계엄 사태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을 빨리 풀기 위해서 가칭 내란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There was an opportunity to persuade the people? Then, does that mean the National Assembly was not even given the opportunity to work towards saving the nation and improving the lives of its citizens?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 무대 연단에 오른 민주당 의원 6명과 무소속 민영배 의원,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통령 사과와 국정조사 수용을 요구했습니다. 사과하지 않으면 퇴진해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반성하지도 않을 것이며 멈추지도 않을 것이면 이 자리에서
내려와라! 내려오지도 않을 것이면 퇴진하라! 윤석열 대통령 퇴진 등을 주장하는 진보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정치보복에 치중하면서 민생을 돌보지 않았고 친일 외교를 거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며 윤 대통령이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With youth job experience support, employment support for NEET youth, nuclear power ecosystem, innovative small modular reactor, SMR, development project, nuclear power export guarantees, advanced nuclear manufacturing technology parts, and equipment development, Korea-Japan Student Exchange Program, special activity expenses for the President's Office, special expenses for prosecution, special expenses for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special expenses for police security activities, the EC deep sea gas field development, and so on. All being cut to zero, a multitude of national projects are on the verge of being scrapped, practically impossible to maintain national security and investigate crimes.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들어온 마약이 강남 학원가까지 유입되었고 이를 유통하는 주범들은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입니다. 어제만 해도 120만 명분 코카인이 건축자재로 위장되어 밀반입되었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검찰이 마약 수사를 하면 안 된다며 검찰이 마약 수사하는 걸 보면 민주당에 신고해달라고까지 합니다. 검찰의 특활비, 특경비, 경찰의 특활비를 민주당은 전액 삭감했고 이는 이재명 대표의 6번째 기소에 대한 보복으로 평가된다는 강원 강릉 옥계항에 정박한 32,000톤급 화물선 A호입니다. 해경 특공대원들이 기관실 창고 문을 열자 비닐로 꽁꽁 싸맨 물건이 빼곡히 쌓여 있습니다. 흰색 가루가 나오고 간이 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타납니다. 발견된 코카인 추정 물질은 30kg짜리 상자 57개, 모두 합쳐 1.7톤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무려 5,700만 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시가로 환산하면 수천억 원대입니다. 이번 수사는 미국 연방수사국 FBI와 국토안보수사국의 첩보에서 시작됐습니다. A호는 멕시코에서 출발해 에콰도르와 파나마, 중국을 거쳐왔고 배에는 외국인 선원 2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당초 석유공사는 약 1,000억 원의 시추 비용 중 절반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받고 나머지 절반은 자체 재원으로 충당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내년 정부 예산 497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바람에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4,770만 달러, 우리 돈 약 680억 원에 계약했는데 취소하면 위약금이 90%에 달해 예산 삭감이 확정돼도 회사채 발행 등으로 석유공사가 추가 자금을 마련해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약 20%의 성공률을 고려했을 때 향후 5년간 유망구조 5곳의 시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탄핵 위기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표 딱지가 붙은 사업이라 1차, 즉 대왕고래 시추에서 의미 있는 양의 석유나 가스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2차 시추부터는 예산 지원이나 해외 투자 유치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 결과가 피청군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What if the election itself was fraudulent from the beginning? 해킹을 통해 유권자 등록과 투표 여부를 관리하는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었고 투표관리관 도장의 이미지를 절취하여 실제 사전투표 용지와 동일한 투표지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21대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에서 선관위가 법원에 제출한 통합선거인 명부입니다. 그러나 이름도 주소도 생년월일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전투표자라고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투표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의 오만함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총 6곳에서 실시된 재검표 현장 등에서 신권다발처럼 빳빳한 투표지 묶음들이 수없이 나타났습니다. 정상적으로 기표한 후 접어서 투표함에 넣어 뒤섞인 투표지들이라고 전혀 볼 수 없이 인쇄소에서 재단되어 바로 옮겨진 것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휴영지는 분류 시 종이가 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종이가 접힌 후 원 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 재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접힌 자국이 없는 투표지가 돈다발처럼 묶여 다량 발견된 것이 선거 결과 조작의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선관위의 궤변대로 하면 이런 투표지들은 모조리 가짜 투표지가 되겠군요. 우리 사무총장께서는 빳빳한 투표지, 다시 접은 것들이 회복되는 이런 투표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선관위에서 24시간 투표함을 CCTV로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선관위 건물입니다. 부산 선관위. 여기서 부산 전체의 사전 투표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볼 수도 없습니다. 실시간입니다. 뒤로 간 거는 볼 수도 없고 여기 와야만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시계는 제대로 읽을 수 있느냐? 정말 어렵습니다. 7시 59분에 멈춰져 있습니다. 7시 59분. 심지어 시간이 여기는 지금 1시간 넘게 7시 59분에 멈춰서 가지도 않습니다. 7시 59분 반 내인데 여기는 시계가 멈춰서 가지도 않고요. 시계가 조금씩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10시 35분처럼 보이죠? 그 옆에 여기는 뭐 33분 시계도 각자 다르기는 한데 그나마 우편을 보관하고 있는 여기는 시간이 지금 현지 시각과 맞게 가는 편이고요. 24시간 CCTV를 공개하기 때문에 아무도 투표함을 바꿀 수 없다는 게 여기서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보려면 이렇게 와야 됩니다. 한밤중에 와서 뭘 해도 알 수가 없겠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의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Caused confusion? No, it was because the judiciary and the legislative branch, in collusion with the media, exploited their authority to leaving the people unaware of what was truly happening. 북한에서 이들에게 내린 지령입니다. 윤석열에게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여 국민의힘 것들을 궁지에 몰아넣어라. 윤석열이 당선되어 친미 사대적이고 반민중적이며 반통일적인 보수정권이 들어섰다. 집권 초기부터 윤석열 패거리들에 대한 실천투쟁을 공세적으로 조직 전개하라.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의 갈등이 모두 간첩들에 의한 지령문에 담겨 있음이 확인됩니다. 판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 문화교류국은 이들에게 전국의 지사를 만들게 하고 대한민국 전복을 위한 실행 방안을 모의하고 국가 기밀의 수집 및 지령을 수수하고 민주노총 장악을 통한 노동계 영향력을 확대를 기도하고 물리적, 폭력적 수단을 동원한 반보수, 반미투쟁 조정 및 친북 여론전을 전개해 왔습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반대한다며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 관계자들이 지난주 주한 미 대사관저에 침입해 농성을 벌였죠. Can it truly be considered causing confusion to bring a national crisis to public attention and allow citizens to recognize the issues themselves? 다양한 주민들과 기념사진을 찍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In the face of an extreme situation, what solutions are there aside from extreme measures? Were we even aware before martial law that spies and anti-state organizations, like Cancer in the Nation, were committing atrocities against the national interest? 검찰이 북한 공작원과 해외에서 접선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대북 보고문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전직 간부 등 4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간첩 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간부에게 1심에서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The president violated his duties? On the contrary, had he simply stayed idle to complete his term quietly, wouldn't that have been breaking his promise to the people and neglecting his responsibilities? 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언젠가 해야 하고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지금 제가 하겠다는 마음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Didn't he instead fulfill his duties as president by taking extraordinary measures, putting his political career and even his life on the line? Isn't that why the public supported him and his approval ratings rose? 계몽령 이후 바닥을 찍던 지지율, 이제 45%를 돌파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젠 모든 여론조사 기관을 고발할 판인데요. 전문가들은 결과를 의심하지 말고 왜 지지율이 올랐나 분석해야 한다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사의 보도 행태도 급변하고 있는데요. 계엄과 탄핵 직후 MBC, JTBC, YTN, 대통령이라는 호칭 대신 내란 수계라고 부르더니 지지율이 오르자 윤이라고 하더니 며칠 후엔 윤석열 40%를 돌파하자 윤 대통령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이를 두고 애국 시민들, 이거 완전 나폴레옹 닮은 꼴 아니냐 비교하며 웃었는데요. 1815년 나폴레옹이 엘바섬을 탈출하여 파리에 입성하기까지 언론의 호칭 변화가 있었습니다. 식인기부터 시작, 오거, 호랑이, 괴물, 폭군, 찬탈자,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황제로 바뀌다가
궁에 입성하자 폐하로 부르던 언론의 보도 행태. 극좌 성향의 유튜브 서울의 소리라는 채널이 있어. 지들이 직접 여론조사를 했는데 정당 지지율도 10% 넘게 민주당이 낮게 나오고 이재명 신뢰도 조사도 57.9%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나와버린 거야. 이 결과를 지들이 부정하고 앉아있어.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덜 잡혀서 그렇다고 하는데 조사 기획과 설계부터 지들이 다 해놓고 조사가 잘못됐다니?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소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From the perspective of protecting the Constitution, is this another attempt to justify impeachment, as with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based on vague concepts and alleged violations of the law with no solid foundation? 어쩌면 태블릿 PC 따위는 필요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마치겠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Beyond respect and sympathy for Yoon Suk-yeol as an individual, I feel utterly hopeless, scared, and heartbroken as it seems our country has no future anymore and might face the fate of becoming a second Hong Kong. The dismissed former President Yoon is expected to face trials on charges of rebellion, going back and forth to court in the future. 제대로 된 판결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라는 이 괴물 단체가 국회의원 수 많다고 해가지고 탄핵을 연발로 30발을 거리에 터뜨려가지고 국정 마비를 시켰잖아요. 이거는 교회로 말을 하자면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내가 정권 잡겠다,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 그거는 가짜예요. 그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김정일, 김정은, 김일성 이쪽에 우리가 너무 그리 까는 소리 그거 하지 말라고 대접을 해야 된다고. 그건 무슨 대표로 가는 사람이 이게 사상이 완전히 뭐 그냥 신밥처럼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속에 처음 몰라요. 왜냐하면 그래 이게 기각될 걸로 내가 알았는데 멀쩡한 대통령을 일 못하도록 이렇게 전부 막아가지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온 천지가 개벽할 일이 지금 일어났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원자 폭탄 맞는 기분이에요. 법 쪽에나 민주당 쪽에나 보면은 전부 자기들이 원하는 그쪽으로 안 되면은 계속 줄타nek 이게 나라 운영을 반대로 끌고 가기 때문에 공산주의로 끌고 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이 기각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법관들이 그래 오늘 8명 이래 해가지고 그냥 찬성적으로 갈 거라고 난 생각도 못 했어요. 생각도 못 했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오늘 점심 저녁 뭐 밥을 먹을 수 있을런지 내가 모르겠어요. Nothing will change. I will fight until the very end. However, if I am arrested, I won't be able to continue any longer.
카카오톡에서 허위 정보를 전달하기만 해도 일반인을 고발할 수 있다는 발언에서 촉발된 카톡 검열 논란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나섰습니다. 비난 여론이 큰데도 오히려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뿌리 뽑겠다고 발언 수위를 높인 겁니다. Right now, an unbelievable bill has been proposed in South Korea. Under this bill, police officers and paramedics who are not medical professionals will have the authority to forcefully commit individuals to psychiatric institutions. Yes. It's exactly the same method used by Chinese Communist Party to silence political dissidents. They label those who oppose the government as mentally unstable and force them into psychiatric hospitals. Minjudang lawmaker Choi Jong-yoon and 10 others proposed this bill. What exactly were they thinking when they introduced this? Is this really about public safety, or is there something more sinister at play? They forced me to get on the car. They sent me to the mental hospital, and the doctors told me that I was in a very serious mental disease. People held up blank pieces of paper in defiance of strict censorship rules. They were chanting against the zero COVID policy, against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nd against Xi Jinping. There is little tolerance for public protest in China, so the authorities cracked down. Police started to make arrests. 他们说你在精神分裂症。每次想到这个事情，那种恐惧感就是你真的想不到，说随随便便可以说，因为你对政府有意见，你对共产党有意见，你就是有精神病。因为不只是包括那些护士、医生，他们反复的在跟我强调，就是你就是因为对党有意见，对政府有意见，所以你就有精神病。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중원 시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합니다. I would like to ask, does the president and the government have no means to check the legislative tyranny and reckless impeachment attempts by the massive opposition party? Is the legislature placed above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Martial law, like impeachment by the National Assembly, is the exclusive authority of the president and can only be determined by the president in situations of war, armed conflict, or circumstances equivalent to these. If that is the case, then what is the purpose of the Martial Law Act? 파면한다. Who is disregarding the judgment of a national leader determining a state of emergency and making decisions and rulings without any valid basis? Hasn't the judiciary, which is supposed to make legal judgments, ultimately made an excessively political decision, what is often referred to as playing politics? An imperial presidency? If this isn't an imperial legislature, then what is? Does South Korea truly have a future? Please wake up. President Yoon Suk Yeol did not lead an insurrection. He has not been removed from office for charges of insurrection. Nevertheless, the media incited the public by labeling it an insurrection and deceived the people, thereby leveraging public opinion to deliver a verdict that closely resembles a political trial under the ambiguous concept of upholding the Constitution. 나라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나라가 아니에요. 너무 억울해요. 너무 억울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는 하고 왔는데. 암울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드디어 사망 선고를 오늘로써 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애국 시민들은 그 어떤 폭력 사태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대통령님을 지지합니다. At the very least, please do not denigrate or mock their determination, spirit of sacrifice, and patriotism to pass on a stable and complete daily life of Korea to the younger generation. They were the driving force behind industri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and the ones who sustained the democratization generation that you so deeply revere.
shouts, cries. People were in tears, some cursing at the big screen as that decision was announced. This is not the outcome they were hoping for. Justice Makila! Justice is dead. Justice is dead, cries this woman. Going back to normal life became impossible from this point. The atmosphere could not be more different outside the Constitutional Court. Crowds of anti-Yoon protesters erupted in joy after the decision. To them, this is justice served. You picked the best day to visit Korea, right? There is still heavy police presence outside the presidential residence. Yoon Suk-yeol is said to be inside, and he will have to vacate at some point as the country looks to elect a new leader within 60 days. 당직 엄청나게 참 마음이 아프고 마음 같아서는 대한민국 떠나고 싶은 마음이에요. 죽든지 아니면 나라를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도 우리 우파는 법을 지켜왔고 과격한 행동을 보이지 않는데 계엄령은 군부를 안 움직이면 계엄령이 아니죠.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뭐 국회 그냥 진입하게 하고 대한민국의 법 전문가들이 엄청난 그 대학 교수나 법학자들이 이건 잘못했다고 했는데 이런 판결이 나온 건 이거는 대한민국 정체성이 무너졌다고 나는 생각해요. 올라올 땐 저는 무조건 탄핵 기각인 줄 알았죠. 뜻이 이제 잘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조금 속상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폭력적으로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마음으로는 정말 비참한 심정이죠. 아니, 솔직히 여기 집회 오신 분들도 다 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친구도 막 너무 막 죽고 싶다, 막 떠나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이런데 정말 그분들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진짜 악착같이 살았던 분들인데 그거 보면 진짜 마음이 아프죠. 뭐 조금 있으면 조기 대선을 하는데 만약에 이재명 같은 범죄자가 되면은 대한민국이 진짜 망하는데 그런 걸 보면 저도 막 힘들고 진짜 그렇죠. 예. 재판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내란죄를 빼버렸는데 재판을 하지 말아야지 이거. 근데 이 재판관들은 오늘 내린 판결을 보면 자기네들이 편파적인 판결을 내렸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 때 사실 이민 가려고 다 준비를 해놨었어요. 그러다 이제 0.7%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그러고 이제 살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죄 없는 대통령이 지금 무슨 죄인처럼 그렇게 아까 발표를 했잖아요. 우리는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서 당연시 이제 각하나 기각이 돼서 나오실 줄 알았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지금 뭐 멘붕입니다. 뭐 죽어야 되나 이민 가야 되나 다 국민들이 하나같이 다 그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Please, take a moment to consider who is turning a blind eye to actions that trample on the rule of law and democracy in Korea for their own political stance and interests. 중국 관영 매체들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와 거의 동시에 일보를 타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불과 15분 만에 향후 내란죄 형사재판과 대선 전망에 대한 후속 기사도 내놨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반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며 종신형 또는 사형까지 언급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제1야당 이재명 대표를 유력 후보로 꼽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친미, 친일로 기울었던 한국의 외교 노선 변화를 기대하는 보도도 많았습니다. 在面临内忧外患的局面之下，并且通过新政府在未来2个月的出台内外政策能够重新回归正轨。 윤석열 파면과 대통령직 상실이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할 만큼 중국인들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2위는 한국 60일인의 대선이었습니다. 我们愿与韩方一道为深化两国友好合作和战略合作伙伴关系做出积极的努力。 미국발 관세 전쟁 확대와 10월 경주 에이펙 계기 시진핑 주석 방한을 앞두고 관계 개선이 절실합니다. We did not fight because we thought we would win. Does it make sense to surrender a country before a war even begins just because you think you might lose? We fought because we had to win. Because we are on the brink of becoming a subordinate state. 중국이 이틀째 대만섬 봉쇄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군은 중무장한 젠16 전투기와 폭격기, 수송기 등을 출격시켰고 로켓군은 대만을 향해 중거리 탄도미사일 둥펑15에 발사대를 세우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중국군이 밝힌 훈련 목적은 대만 주요 지역 봉쇄와 정밀 타격입니다. 중국군은 훈련 홍보용 포스터에서 대만을 때려잡겠다는 자극적 문구로 적개심을 고취시켰습니다. 벌레로 묘사한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대만섬과 함께 불타는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중국의 훈련은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가 최우선 과제라는 미국의 전략 지침이 공개되자마자 이뤄졌습니다. 서방 주요 외신들은 중국이 대만 해협 문제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미국에 대해 무력 시위를 벌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일 삼국 관계를 강화하는 건 옳은 일이라고 말했고 중국 편만 들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한미 관계 악화로 잃는 것이 더 많을 거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친일 정산을 못하고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하고 이렇게 합작을 해가지고 다시 그 지배체를 그대로 유지했지 않습니까?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고 삼성이 잘 살아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들도 잘 삽니다. 이제 글로벌 경쟁이 격화된 세상이라 대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경제 성장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견인차 역할을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제 권력의 핵은 재벌이고 재벌의 핵은 재벌 가문입니다. 정치인 중에 이재명 구속하라고 얘기한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이재명 빼고. 그래서 이 나라의 독재 기득권 세력, 친일, 독재, 학살, 부패 세력의 원류, 이 재벌 체제를 혁파하고 해체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여전히 없고 이 나라 경제를 장악하고 좌지우지하고 강자의 횡포로 경제를 망치고 있는 요 실체 재벌 체제를 우리가 반드시 깨야 됩니다. 이걸 깨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예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꺼내든 중도 보수론이 연일 정치권을 달구고 있습니다. 합리적 보수 지지층으로 민주당의 외연을 넓히면서 동시에 국민의힘을 고립시키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우리 당의 입장을 보수 또는 중도 보수라고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대북 송금 사건 공모 혐의로 최근 한국 정계 인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각국의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Youth of the time who laughed at their grandparents who came out with the Union Jack of the British Empire during the protests against the handover of Hong Kong regretted their decision now and then as they shed blood. We are fighting to ensure that we could pass down our nation to future generations. There's no shadow, there's no darkness. I don't feel alone without you, 'cause I'm living